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거나 내가 아는 사람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빌려간 후에는 갑과 을이 바뀌면서 돈을 빌려준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만기가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지인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로는 이체 내역이 대표적이고, 만약 현금으로 주었다면 나의 출금 내역 및 내가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을 본 목격자 등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또는 돈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언제까지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건네준 돈의 성격이 대여, 즉 빌려준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빌려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갚을 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한다면 이 또한 대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외에 이자를 준 내역이나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목격자가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속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먼저 원고란에 본인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란에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데요. 만약 내가 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일단 연락처만 적어서 낸 후에 통신사에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주소, 주민번호 등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피고에 대해서는 주소를 적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란에는 내가 받을 돈을 기재하고 청구 원인란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 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소장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다고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돈을 빼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이 사람 명의의 재산으로 확인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가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았으니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여인지
아니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인지를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사기의 요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가압류, 민사소송 제기, 형사 고소 등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